매너는 사람을 만들고 종목은 수익을 만든다. 안녕하십니까, 이창원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점점 더 목소리가 커지는 것 같아요. 항상 자, 파이팅. 힘이 넘치게. 들어가는 네.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제 저희가 편입했던 LG 이노텍. 네. 오늘 LG 그룹주 안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고 맞습니다. 또 오늘 시멘트주가 급등해서 네. 앞서 제가 시황 살펴보면서 건자재 안에서도 시멘트 왜 이렇게 잘 가는지 진단을 해봤었는데 네. 저희가 5월 초에 또 고려 시멘트를 편입을 했었어요. 맞습니다. 상승률이 뭐 27% 거의 네. 가격 제한폭까지 급등을 했네. 맞아요. 와우, 오늘 목소리가. 감사합니다. 예. 고려 시멘트 추천할 때 엄청 네. 제가 고려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잘했으니까 감사합니다. 예, 네. 받아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자, 예. 오늘 여러분들 고려 시멘트 보면은 네. 시멘트 관련주 중에서 지금 대장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장중에 무려 23% 넘는 이렇게 장대 양봉이. 성신양의 후속주로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제가 5월 달에 여러분들 저점에서 분명히 또 한번 시세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그 어떤 종목보다 오늘 또 시장에서 굉장히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영 아나운서님께서 또 한번 또 아주 고맙게도 언급을 해주신 LG 이노텍. 어제 저희가 네. 공략주로 봤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또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보면은 네. 좀 무거운 종목. 그렇죠. 긴데. 이건 기노흡인데. 네, 요즘에 좀 바꿔야겠어요. 왜냐하면 이 종목은 좀 느리게 갈 것 같습니다. 맞아요. 대형주기 때문에 좀 긴 호흡으로 봐야 된다 하면은 맞아요. 갑자기 급등해요. 그러니까 어제 네. 저희가 이제 네. 하반기 전장 사업 이슈까지 묶어서 네, 애플뿐만 아니라 그래서 리포트에도 뭐 26만 원까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이게 이렇게까지 하루 만에 강세를 보일지는 네, 몰랐거든요. 맞아요. 어제도 보합에서 얘기했는데 어제도 3% 넘게 상승 마감했고요. 3.79. 오늘도 4% 넘게 오르면서 사실 오늘 IT 섹터가 나름대로 괜찮아요. 삼성전자 일단은 오전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수급이 좀 들어왔었고 지금이야 조금 밀렸지만 그리고 또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좀 아주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그 안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LG 이노텍이 하반기 전장 부품과 그다음에 IT 소비주들 안에서 가장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오늘도 좀 이어서 네. 여러분들께 시장에서 또 주목받을 수 있는 종목 위주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되면 네. 이제 저희가 공략주부터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데 네. 오늘의 기업은 뭘까요? 네, 오늘은 여러분들 제가 성신양의 그리고 또 고려시멘트에 이어서 네. 그 성신양해나 고려시멘트는 스몰캡 종목일 수 있지만 고려시멘트 특히 근데 쌍용양해는 제가 이것도 시멘트예요. 예. 근데 시멘트 이제 관련주 중에서 쌍용 CNE로 바뀌었죠. 이 쌍용 CNE는 우리가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의 실적과 그다음에 시멘트 단가 인상을 보고 가져가자라는 의미에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멘트 쪽을 네. 테마성 이슈가 아니라 이렇게 공약주로 들고 오신 게 좀 의외예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고려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네. 정책 관련 수혜주로 급등이 나왔던 거고, 물론 쌍용 CNE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정책 관련된 모멘텀도 있지만 이제 시총이 사실 뭐 조 단위를 넘어가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우리가 테마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4조가 넘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단순히 급등주 같은 그런 테마주로 보지 마시고 네. 지금 중장기적인 모멘텀을 봐야 되는데 중장기적인 모멘텀이 뭐냐? 네. 자, 우선은 시멘트 가격입니다. 지금 쇼티지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여기저기서 건설 붐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서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재개발, 재건축 굉장히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뭐 장위동 지역이나 이런 쪽도 지금 굉장히 좀 활발하게 지금 재건축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을 위시해서 다음 대선에서도 분명히 대선 후보들 누가 됐든 이거는 여야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 주택 공급 정책은 여야 모두 동일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도 시멘트의
공급보다 지금 수요가 훨씬 더 많은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그런 이유로 현재 시멘트 가격이 인상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요. 네. 우리가 단순히 뭐 라면 가격처럼 인상한 다음에 공지하는 건 아니에요. 어느 날 마트 보니까 또 올랐네, 라면 가격. 그렇게가 아니고 이제 레미콘 업체들과 또 그 건설사들과 이제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지금 그 아무래도 절대적인 그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기 때문에 현재 시멘트 가격을 6만 원 후반대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시멘트 가격이 오른다 그래서 시멘트를 이제 비싸네 안 쓸 수는 없습니다. 그쵸. 반드시 필수 소비이기 때문에 이런 그 가격 인상은 앞으로 기업들의 영업이익과 순이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인상이 큰 호재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지금 전국적으로 건설 분야 계속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오늘 쌍용 CN이 한번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금 오늘도 한 3% 가까이 오르고 있는데 네. 그럼 지금 현재가가 8,400원 선을 지나고 있거든요. 네네, 목표가는 어느 정도 네, 잡아주세요? 현재가 그냥 일단 편입을 하고요. 네네. 지금 그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보시면은 고려 시멘트는 제가 이제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네, 이런 종목은 지금 그 한 20%씩 약간 테마성으로 급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테마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쌍용 CNE는 우리가 이 주봉상 그리고 월봉상으로 보셔야 되는데, 작년 대비해서 주가가 그렇게 올라간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은 그 2018년도, 자, 여기 이게 월봉인데요. 네. 2018년도 주가 수준과 그렇게 거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본격적인 어떤 신고가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가격 라인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우선은 목표가는 10,000원 잡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7,900원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쌍용 CNE 같은 경우에는 네. 오늘 주목을 받고 있는 테마 안에서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네. 한호가 차이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네. 결국에 좀 긴호흡에서 보는 거잖아요. 네, 시장이 좀 맞습니다. 무거운 종목이니까. 네, 그럼 네, 매수가 좀 무거워요. 한호가에 뭐 그렇게 연연할 필요는 없이 네, 매수밴드로 맞습니다. 잡아보면 될까요? 한 8,400. 지금 그 네, 움직이고 한 50원 선 정도? 그 변동성이 조금 있는데요. 네. 네, 8,450원 네. 그 바로 매수 450원. 네, 편입하도록 하겠고 예. 또 긴 호흡으로 여러분들 또 긴 호흡 계속 말씀드리면 민망하게 갑자기 급등하는데 긴 호흡으로 이것도 일단은 기본적인 기조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는 밴드 설정해서 한번 네. 살펴보시고요. 오늘의 공략주는 쌍용 CNE로 네. 조금 긴 시계열에서 가져와 주셨다는 점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스몰캡이 더 네. 궁금해져요. 이런 시점에서. 네, 맞습니다. 오늘 그 스몰캡을 제가 이제 네.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제 히든 종목으로 단기 급등을 좀 보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지금 그 이 종목도 좀 정책주로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오늘 시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늘 또 공개 방송이나 아니면은 방송에서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 종목 보기 전에 차트 잠깐만 볼게요. 네. 자, 지금 그 코스닥 시장 오늘 마이너스 0.25%, 그 다음에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딱 보합이에요. 네, 지금 그 보합입니다. 그래서 양대 지수 모두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뭐 여기저기 언론에서 지금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거는 작년에 저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지금 뭐 축배를 드실 수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작년에 매수하신 분들도 다 차익을 하고 또 올해만 기준으로 보면은 사실 올해 그 1월 달의 최고점과 현재 최고점이 거의 같습니다. 그 말은 뭐냐? 올해 그냥 스윙이나 아니면은 중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지수가 올라오더라도 그렇게 재밌는 시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체감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렇겠죠. 체감이 안 되는 네. 시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도 잠깐 말씀을 드리면 1월 달 대비해서 거의 지수는 박스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지금 그 코스닥이 1000포인트를 돌파했다라는 것 자체는 솔직히 저는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은 지수에 기댈 수 있는 유동성 장세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아무리 좋은 종목이나 우량주나 블루칩도 그 종목이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확실한 모멘텀과 재료가 있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한번 그런 관점에서 종목을 한번 편입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히든주는 얼마만큼 시장에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인가요? 네, 자 오늘 저는 일단은 포인트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자, 아까는 이제 시멘트 관련주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건설주예요. 중소형 건설주인데. 그러니까 부동산 세트네요. 네, 맞습니다. 시멘트와 기초 건자재와 그다음에 이제 건설주인데, 우선은 동사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건설 쪽하고 부동산 정책 수혜주로서 이제 시멘트계의 고려 시멘트 같은 느낌. 그러니까 건설주 중에서도 현대건설이나 뭐 대우건설 같이 우량한 종목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좀 중장기적으로 좀 시총도 무겁고 안정적으로 이제 상승하는 종목이 있는 반면에 예를 들어서 이제 건설주들도 이제 특수건설이나 아니면은 동아지질이나 시장에 이슈가 나올 때 좀 단기 급등하는 건설주들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은 좀 정책 테마로 묶여있는 종목들인데 오늘 그 종목들 중에서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소형 건설주, 그러니까 대형 밑단에 있는 기업 중에 하나라는 거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종목 보면서 충분히 저점에서 편입할 수 있다고 봐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편입할 종목은 까뮤 2,790원에서 편입할게요. 네, 2,790원. 까뮤 ENC 편입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까뮤 ENC 종목만 들어봐도 약간 테마성이 좀 있어 보이는 그런 종목인데요. 우선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건설주이자 정치 테마주이기도 해요. 그래서 가지고 나왔고요. 지금 이제 보면은, 자, 한번 차트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절대로 높은 자리에서는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다. 고려 시멘트처럼 충분히 눌림목을 준 상황에서 앞으로 모멘텀이 있을 종목을 가지고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까뮤엔씨는 올해 2월 달에 좀 고점을 찍었었고, 그 다음에는 주가 계속 눌려 있어요. 눌리고 다시 여기서 턴어라운드 되는 그런 지금 시점이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정책주를 매매하고, 그 다음에 정치 인맥주를 매매하는 거는 같은 정치 테마주라는 섹터 안에서는 어떻게 보면 묶어서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정치 테마주, 정치 인맥주, 누구누구 동문이더라, 아니면 요즘에 파평유시 관련주도 그렇고, 그런 종목들은 우리가 대선 직전에 무조건 다 팔고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이미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거기에 따른 기대감이 다 해서 전부 다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어떤 인맥과 관련된 종목들은 미리 투자해서 고점에서 팔고 나오는 게 맞고, 근데 정책주는 또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과거를 보면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오래 주식을 하신 분들은 충분히 공감을 하실 텐데, 정책주는 오히려 당선인의 정책에 따라서 그때부터 본격적인 시세가 나오기도 합니다. 항상 정책주는 그 정권 안에서 주도주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남북경협주가 정권 초기에 가장 정책주가 강한데 시장의 주도주였죠. 그 다음에 과거에는 이명박 정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전거길 논다 그래서 자전거 관련주들, 예를 들어 삼천리 자전거 같은 경우에가 거의 600% 이상 상승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 때는 우리가 이제 주 5일제 시행으로 등산 인구가 많아지면서 아웃도어 관련주들, 영업무역 같은 경우가 거의 저점에서 막 800%씩 상승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이제 정책주, 과연 어떤 분이 대통령이 다음 당선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건설 관련된 거는 결국 부동산 민심이 굉장히 무섭고, 그 다음에 현재 가장 국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누가 되셔도 이 정책 관련된, 건설 정책 관련된 모멘텀은 내년에도 분명히 이어질 것이다. 이게 제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정치 인맥주는 지금 파평유시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 너무나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신규로 매수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정책주 중에서 이런 건설주들, 특히 우량한 종목들은 충분히 저점에서 지금부터 갖고 가신다면 앞으로 내년
후반까지 내후년까지도 충분히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예.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지금 그 까미엔 씨 많이 올랐어요. 네, 지금 목표가는 어느 정도 네, 잡으면 목표가 될까요? 3,500원 좀 잡아 보도록 하겠고요. 네. 손절가는 2,400원 좀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까뮤 ENC 네. 가격 전략을 잘 참고하셔서 네. 정치 테마뿐만 아니라 단순히 네. 또 정책적인 모멘텀까지 살아있는 기업으로 네, 맞습니다. 보셨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히든주까지 공개를 네. 마쳤어요. 그럼 오늘 좀 어떤 빠르게, 시간이 남았죠? 네, 바로 여러분들의 네. 종목 고민 상담을 해드리는 시간. 여러분의 이창원이 되어드리는 갑자기 유치원생 된 것 같아요. 뭐가 남았죠? 예. 자, 이제 한번 유튜브로 넘어가서 네. 종목 진단을 좀 도와드릴게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죠? 네. 네, 아직. 네. 대창하고 TYM 수익 감사합니다. 네. AD 테크놀로지 한번 볼게요. 지금 그 AD 테크놀로지 26,900원에 네. 평가가를 맞추셨고. AD 테크놀로지 개인적으로 저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이거든요. 그죠?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정말 중장기 이거는 근데 좀 긴 호흡으로 보셔야 돼요. 네. 어쩔 수가 없어요. 네.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 빨리 할게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많이 네. 해드려야 돼서 지금 그 AD 테크놀로지는 그 비메모리 반도체 팹리스 그 안에 있는 팹리스와 파운드리를 이어주는 업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는 그 전 세계 파운드리 1위 기업인 TSMC와 원래 거래를 했던 기업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TSMC와 계약을 해지하고 삼성전자와 함께 본격적으로 이제 일을 시작을 했는데 아무래도 삼성전자와 일을 시작했다. 이게 이제 이런 종목들은 테마주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실적이 이제 꽂히고 맞아요. 일이 나와야 돼요. 그러나 지금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비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투자가 대규모 투자가 단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네. 현재는 본격 어떤 그런 그 결정을 할 내리기는 만한 위치가 어려운, 지금 예, 아니에요. 상황에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긴 호흡으로 보시고 앞으로 다시 오너가 제자리로 오고 여기에 따른 대규모 투자 집행이 된다면 가장 크게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바로 AD 테크놀로지입니다. 오. 그래서 긴 호흡으로 의연하게 들고 가시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미래 전망을 확실하게 좀 예, 보시는 정말 편이네요.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홀딩, 강력 홀딩 강력 의견이 홀딩. 나왔고요. 네. 또 이번에 반도체 받고 네. 파미셀도 고민을 좀 네, 하시고. 파미셀, LG 우리 그 또 디스플레이도. 지영 아나운서님께서 예. 파미셀 말씀해 주셨으니까 한번 볼게요. 파미셀 제약바이오가 참 가다말다 하네요. 네, 맞습니다. 파미셀 보면은 네. 그 조금 지겹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한 그러네요. 그런 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예. 차트 보시면은 지금 백신 얘기 계속 나오면서 한 번씩 그 흐름이 좋아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이 위에 매물대가 너무 많다 보니까 현재는 그 좀 지지부진하게 저점을 좀 낮추면서 그 바닥권에서 박스권만 그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은 바이오 섹터, 특히 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실적보다는 확실한 모멘텀이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그 정부에서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뿐만 아니라 현재 모더나, 화이자, 그다음에 노바백스 등 지금 추가 백신 도입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다시 한번 모멘텀이 붙어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그 파미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은 튀기가 어려워요. 오늘도 여러분들 보시면 거래량이 27만 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적어도 우리가 좀 생각하는 그런 좀 시원한 급등이 나와주려면 최소 200만 주 정도는 거래량이 좀 터져줘야 될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파미셀은 제가 봤을 때는 현재는 그러면 그 정도 거래량이 터져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거기에 맞는 확실한 좀 재료가 나와줘야 된다. 그래서 모더나 지금 얘기 나와주고 있고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모더나 위탁 생산 또 얘기 나올 거예요. 그러면 파미셀이 원료를 공급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조금 더 기다려 보시자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미셀 사실 어제였나요? 네. 진원 생명과학이 네. 급등이 나왔는데 네. 파미셀이랑 같이 렘데시비를 관련주로 묶였었잖아요. 네. 근데
파미셀은 탄력이 좀 없어서 아쉽더라고요. 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렘데시비, 그러니까 물론 그 이슈로 간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 관련돼서 1등주가 아니다 보니까 수급이 많이 아. 안 들어왔던 거고, 확실히 그 파미셀이 1등주를 잡으려면 지금 모더나 백신 공급사 요 얘기가 다시 한번 나와줘야 1등주로 가면서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급등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네. 모더나 이슈에 좀 맥점을 두고 네. 흐름을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이어서 또 네, 한번 제약바이오도 볼게요. 나왔고. 자, 대한제당 한번 볼게요. 대한제당 3,490원에 5%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 대한제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네. 이제 곡물 가격과 그 다음에 이런 그 식품 원자재 쪽으로 같이 보실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지금 곡물 가격 관련주들은 우리가 이제 그 올해 연초에 3월, 4월 달에 좀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스몰캡 같은 경우에는 뭐 효성 OMB나 그다음에 이제 CJ 제일제당 뭐 이런 종목들이 좀 곡물 가격 상승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곡물 가격이 상승하면은 원자재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기업들의 이익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원가가 올라가니까. 그러면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닌 게 곡물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제품 가격이 이렇게 있다가 같이 올려버려요. 그쵸.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스프레드 마진이 생기잖아요. 나중에 이제 곡물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면 이만큼이 이익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사실 곡물 가격이 떨어진다고 제품 낮추진 가격 않죠. 예, 맞아요. 예. 낮추진 않아요. 올리기만 하고 낮추진 않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곡물 가격이 상승하면 이런 관련주들이 이제 수혜를 보는 건데 지금은 그러면 왜 안 가냐? 예, 이거는 여러분들 솔직히 그렇다고 지금 곡물 가격이 갑자기 떨어지는 건 아닌데 네. 시장의 선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미 또 반영이 됐다라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항상 주식이라는 거는 곡물 가격이 10% 상승하면 주가는 20%씩 상승해요. 그 이유는 주식은 개인들의 심리가 먼저 선반영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개인들이 그 시장의 참여자들이 많이 매수하면 주가는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매도하는 사람들보다 매수하는 사람이 많으면 주가는 당연히 더 많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그 종목을 현상보다 더 많이 기대감을 갖고 보면은 주가는 더 오버슈팅을 하는 거고 다시 이제 그 원래 곡물 가격 상승 분만큼 다시 떨어지면서 가격이 맞춰지는 거죠. 예, 그런 관점에서 대한제당은 최근에 단기 급등 이후에 좀 주가가 흘러내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3,300원인데 어느 정도 3,000원 수준까지는 지지를 해줄 걸로 보고 있고요. 한 번 정도 시장에서 더 주목받을 때까지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대한제강까지 저희가 아, 분석을 마쳤고요. 빨리 했어요, 랩하듯이. 숨가쁘게 네. 열심히 네. 또 여러분들 위해서 노력을 네,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그래도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5시 10분에 뵈면 될까요? 네, 5시 10분에 네.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오늘도 대원전선 단기 급등주로 차익 실현 완료하고 또 방송 왔거든요. 예. 그래서 매일매일 급등 수익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 오늘도 노하우 말씀드릴 거니까 네. 5시 10분 공개 방송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